이강민의 잡지사 3월호 16번째 페이지. 오늘도 서양 음악사 속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 클래식 1타 강사 정은주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음악 칼럼니스트 정은주입니다. 항상 이렇게 또 생글생글 웃고 계셔서 기분이 좋아져요. 클래식 1타 강사가 되고 싶은 네. 아직은 아닌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꿈꾸는 꿈꾸는 정은주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선생님이 지금 계신 곳이 경남 창원인데 네. 또 먼 걸음 행차를 해주셨고 사실 좀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는 분들이. 아니 2주 전에 입었던 옷이랑 왜 똑같은 거야? 쟤네들은 뭐 옷도 안 갈아입나? 이런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또 멀리서 오시는 사정상 저희가 네. 이 회분을 한꺼번에 땄다. 이거 한번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쁜 옷 입고 오겠습니다. 굉장히 청결한 상태로 지금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자, 정은주 쌤과 함께하는 잡다한 클래식 사전. 첫 시간에는 핸델에 대한 잡지식을 저희가 채워봤는데요. 선생님,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제가 잡다한 클래식 사전에서 소개해드릴 음악가는 네. 오스트리아의 국보급 음악가 요제프 하이든입니다. 요제프 하이든. 네. 하이든. 유명한 분이죠. 잘은 모르지만 저도 아는 정말 유명한 분인데. 네. 저는 일단 앞서 이제 라디오 오프닝으로 나가서 이제 제가 떡밥으로 던져드린 하이든의 묘가 나중에 파묘가 됐다. 요즘 영화 주제처럼 요 내용이 지금 꽂혀가지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끝까지 들으면 그 내용 들을 수 있는 거죠? 끝까지 구독자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자, 근데 정은주 선생님이 하이든을 이제 설명하실 때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성실한 직장인 음악가. 직장인과 음악가가 이게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표현을 쓰셨나요? 네, 그 당시 유럽에서 음악가는 요리사, 마부, 가령 집안에 잡다한 일을 하는 정원사 이런 분들과 같은 종속된 하인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인이 그냥 그렇습니다. 노동자도 아니고 하인의 네네 그렇습니다. 그냥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를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네.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회 구조가 귀족 그리고 귀족이 아닌 사람 네. 이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일거리가 있어야 됐고요. 귀족이 아닌 분들은. 네. 그래서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인 취급을 받던 분들도 다들 네. 직장이 필요했다. 네, 그래서 하이든은 에스테르하치 가문에 취직을 해서 네. 30년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장기 근속 겸 엄청 멋지게 직장 생활을 하신 그런 음악가입니다. 30년 진짜 쉽지 않아. 이거 쉽지 거의 않습니다. 정년퇴직된 느낌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이따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하이든이 작곡가 하이든은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작곡가 하이든은 우리가 클래식 음악이라고 부르는 음악의 어떤 느낌 중에서 가령 핸델, 바흐 이런 분들의 그런 경건하면서도 발랄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느낌과 거기에 이제 하이든만의 어떤 좀 또 화려함. 그리고 단조로움 이런 것들을 좀 화려하면서 단조로움 뭐야? 하이든만의 그런 스타일. 고요 속의 외침이잖아 이거. 네, 좀 괜찮은 것 아닌가요, 같아요. 무슨? 네, 그래서 바로크 시대 선배 음악가들의 영향에 자신만의 어떤 스타일을 입힌 고전주의 음악가입니다. 네. 그렇군요. 궁금해지는데 중간에 또 음악도 잠깐 네, 들어보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하이든은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나요, 선생님? 하이든은 오스트리아의 지방 로라우라는 곳에서 12남매 중에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야, 형제자매가 많았네. 네, 편집장님은 혹시 실례지만 몇 남 몇 여신가요? 훅 들어오시네. 저는 이제 누나들이 있습니다. 누나 그러시군요. 둘. 예. 저는 오빠가 한 명 있고요. 네. 요즘 세상에서는 소개팅이야. 네. 요즘 세상에서는 저희가 많으면 3명 이런 식이 있지만 하이든 같은 경우는 12남매. 사실 귀족이었으면 괜찮았겠지만 하이든의 아버지는 귀족이 아니셨어요. 마차 수리공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글도 읽을 수 없었고 당시의 하인들은 글을 배울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악보도 볼 수 없는 분이었어요. 네. 마차를 수리하면서 12남매를 열심히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던 네. 우리나라의 K 아버지
K 셀러리맨 같은 그런 열심히 일하시던 아버지셨어요. 그렇군요.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의 첫아들 하이든이 이렇게 노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네. 노래를 막 흥얼거렸단 말이죠. 하이든이. 예. 근데 그때 하이든의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이 아이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구나. 그 노래 꾀꼬리 소리를 네, 듣고는 네. 그렇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하이든의 아버지가 네.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가까이 했던 음. 악보를 읽을 수 없지만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던 음악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네. 여기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이죠? 나는 마차 수리공이고 월급이 적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어.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경제적으로 유복한 집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음악 교육을 받게 하고 글을 배우게 하고 나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어딘가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네. 좀 부잣집에 네. 하이든을 보내는데요. 네. 아주 좋은 조건으로 보낸 것은 아니고요. 하이든이 그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지내는 조건으로 네, 공부도 배우고 음악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로 이제 교육을 네,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 하이든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몇 살이죠? 6살입니다. 6살? 6살이 허드렛 일을 하고 교육을 받으러 네, 부잣집으로 그렇습니다. 간 거예요. 여기서 하이든의 아버지가 이제 큰 결단을 내렸다고 야.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그 집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하이든은 하이든 아버지의 바람대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동네 지역의 성당에서 합창단도 하고 네. 이럽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했나 보네 정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이든의 음성을 들은 한 분이 네. 저 아이를 카스트라토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카스트라토가 어떤 건가요? 네, 미소년의 이제 거세 작업 수술을 통해서 이제 변성기를 막고 아름다운 여성의 그러니까 미소년의 목소리를 평생 낼 수 있게끔 네. 이제 만드는 일종의 만들어진 남성 성악가를 카스트라토라고 하는데요. 네. 이 당시의 문화는 예. 여성이 대중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이 흔치 않았고요. 네. 교회의 음악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이해가 바로 와닿으실 수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여성 성악가가 노래 부르는 것이 네. 금지되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카스트라토가 생겨났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 카스트라토가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로운 혹은 어떤 엽기적인 어떤 그런 환상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남자의 목소리인데 엄청난 고음, 미성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카스트라토 중에서도 인기를 쌓고 훌륭한 연주자가 되면 굉장한 재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가령 뭐 유명한 카스트라토 뭐 알만한 사람 누가 있나요? 영화 파리넬리 생각해 보시면 파리넬리. 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이든의 아버지도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네. 하이든이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그래 우리 하이든도 카스트라토로 한번 키워보자 했을 수 있지만 예. 전체적인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카스트라토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했다고 그렇겠죠. 예.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네. 카스트라토를 그린 당시의 회화 작품을 보면 네. 비정상적으로 팔다리가 얇고 가늘고 깁니다. 이게 변성기도 오기 전에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좀 영향이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하고 네. 이제 너는 그냥 음악 공부를 해라. 요렇게 해가지고 하이든이 작곡가로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이제 에스테르하치 가문의 네. 에스테르하치 가문에 네. 취직을 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30년 동안 마치 자신의 아버지처럼 성실하게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하이든의 아버지 그분이 굉장히 네. 성실하실 뿐만 아니라 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카스트라토를 같아요. 시켰으면 어떤 뭐 부나 이런 게 따랐을 수도 있는데 네네. 우리 아들의 뭐 건강이나 네. 행복을 위해서 그거를 거절했다. 그리고 작곡가로 키웠다라는 겁니다.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카스트라토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또 아니었거든요. 예. 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죽는 경우도 많았고요. 어린 남자아이들이. 그리고 오늘날과 비슷한 구조로 오늘날에도 사실 유명한 음악가가 되는 것은 삼각형 구조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구독자분들은 네네. 영화 파리넬리를 다시 보기 하시면은 한 번에 네, 이해하실 울게 수 하소서 나온 네, 그렇죠, 그 영화죠. 네, 네. 그렇습니다. 하이든 아버지가 손흥정 감독 같다라고 하신 분인데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네요. 예. 자, 이쯤에서
그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사막장 알레그로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이 이제 들으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연배가 여기서 이제 판독이 됩니다. 옛날 분들은 이제 장학 퀴즈 바로 떠올리시고 요즘 아이들은 이 곡 나오면 그 엘리 땡땡 CF 광고 음악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여성 트럼펫터 앨리슨 발솜의 트럼펫 연주로 듣겠고요. 데이빗 로버슨이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2009년 BBC 프롬 실황으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네,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중에 사막장 알레그로 만나봤습니다. 전곡을 다 이제 못 보내드리는 점 제가 또 방송 분량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가 오늘도 유튜브 영상 밑에 그 링크로 이 곡을 감상하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함께 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트럼펫 연주곡이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습니다. 하이든의 어떤 독창적인 혹은 독보적인 시선이라고 제가 생각한 작품인데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트럼펫을 위한 이런 협주곡을 작곡하는 작곡가가 많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굉장히 좀 흔히 볼 수 있는 악기인데. 네, 오늘날 트럼펫은 굉장히 필수적인 오케스트라에서도 악기이고 네. 굉장히 재밌잖아요. 소리도 경쾌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트럼펫이라는 악기가 주목받지 않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하이든은 그 악기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작품을 남길 정도로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트럼펫을 좀 세상에 끌어낸 음악가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든이 자라나서 이제 빈에서 유학하던 시절에는 유럽 최대 왕실 가문이죠. 합스부르크 공국의 여제 그 유명한 마리아 테레지아와의 어떤 일화 에피소드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든이 어린 시절에 노래를 굉장히 잘했고 합창단원 활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13살에 마리아 테레지아가 참관하는 음악회에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악회에서 하이든이 장난을 쳤다고 해서 마리아 테레지아가 주의를 줬다. 약간 혼을 냈다. 이런 카더라가 전해지는데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또 클래식 음악사의 재미있는 묘미다. 이때도 네. 어릴 때니까 뭐 장난치는 애들 몇 명 있었겠죠. 많았겠죠. 그렇죠. 네, 여왕님 어떤 의례나 의정 같은 것이 길었을 거잖아요. 뭐 여왕이 나올 때 의례 뭐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유럽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루하니까. 약간 어린 시절이 약간 불우하기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약간 외향형이에요. 밝아요, 친구가. 한번 편집장님께서 추론해 보신다면 어떤 네 가지? 네 가지요? MBTI요? 네, MBTI. 네네. 하이든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떻게 맞춰요? 성실하고 밝고. NFP 봅니다. ENFP. 지금 굉장히 밝고. 제가 그거. ENFP세요? 예, 그런. 예. 왜 근데 수습하지 못할 질문을. 죄송해요. 이게 ENFP의 면모야. 수습하지 못할 일단 던지고 봐. 예, 그러네요. 네. 자,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이든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럼 좀 고생스럽게 소년기를 보냈던 만큼 그리고 열심히 음악 공부했던 만큼 좀 청년기에는 좀 탄탄대로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네. 그 가문에. 에스테르하치 가문. 네. 예.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요. 3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무려 106곡의 교향곡과 68곡의 현악 사중주곡 등 정말 무척 많은 작품을 창작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모든 음악가들이 고용된 입장이었지만 하이든처럼 이렇게 다작을 한 작곡가는 드뭅니다.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면모. 아버지, 성실했던 아버지, 성실했던 하이든, 부전자전. 매달 맞네요. 네, 이런 네.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혹시 편집장님은 사장님이 되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잡지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예. 네. 왜 그러시죠? 그럼 일을 열심히 하는 기사를 열심히 쓰는 이런 에디터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진짜. 너무 좋죠. 예, 바로 장기 계약하고 싶고. 장기 계약.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든도 에스테르 하치 가문 측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어떤 그런 음악가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항상 내가 잘 살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온다. 이런 것처럼 네. 하이든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생각지도 못한 봉변을 당하게 되는데요. 네. 그 파미오 사건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제 파미오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그때 에스테르 하치 가문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면 네. 절대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법한 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좀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네. 풀어주세요. 예. 네, 우선 하이든이 네. 세상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네. 77세까지 에스테르 하치 가문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세상을 떠나고 이제 하이든이 묘지에 묻혔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매장을 해서 장례를 치러줬어요. 네네. 근데 하이든의 사망 소식을 들은 에스테르 가문 측에서 네. 아니 우리 가문을 위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셨던 분이 네. 분을 위해서 우리도 뭔가 하나를 해드리고 싶다. 그 네. 의미로 네. 우리 가족들만 영원히 잠들 수 있는 가족 묘원에 하이든을 함께 이렇게 모셔서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30년 장기 근속했던 그 귀족 가문의 가족 네. 묘에 네. 묘원에 네. 하이든이 비록 하인 같은 신분이었지만 네. 우리 가족처럼 같이 네. 모시고 싶다. 네. 이건 너무 진짜 멋지죠. 제대로 인정해 준 거네. 정말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한 기록들이 하이든은 작품으로 남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카더라가 아니고요. 네.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고 사장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장을 하게 됩니다. 파묘는 아니지만 이제 이장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인부들이 이제 이장을 하다가 네. 갑자기 으악! 이제 된 거죠. 예. 무슨 일이죠? 하이든의 네. 이거 없어? 유해가 없어? 머리 부분이 잘려나간 것입니다. 두개골만 그렇습니다.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16세기부터 골상학이 유럽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17세기, 18세기 이럴 때는 골상학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골상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해골 모양 이런 거 보고 이 사람의 어떤 뭐 성격이나 재능 이런 거 맞추는 그렇죠. 그죠? 오늘날의 MBTI가 있다면 17세기, 18세기 유럽에서는 네. 골상학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바로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네. 골상학 관련된 이미지를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골에다가 이렇게 뭐 금 같은 거를 그어놓고 뭐 여부분은 뭐를 잘하는 사람은 이쪽 부분이 뭐 좀 이렇게 생겼다든지 뭐 예.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예.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거를 해독할 수는 없지만 네. 가령 뭐 베토벤, 뭐 유명한 음악가들의 뭐 뇌 그 골상학을 연구했다거나 아니면 뭐 과학자 뭐 이런 식으로 네. 아니면 음악가 뭐 여러 다른 직업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골상학에 대한 연구에 집착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하더라도 생전에 허락을 받고 하든가 해야지. 이게 돌아가신 분을 그거 목을 잘라가지고 두개골만 가져갔다고? 네네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죠. 그 당시에도 당연히. 범죄이고요. 예. 오늘날의 시선에선 당연히 범죄지만 그 시절에서도 당연히 범죄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돼서 이제 네. 유족이 항의를 했고요. 네. 항의를 했는데 이 파묘를 한 사람이 누구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편의자님? 파묘? 이거 반전인가요? 파묘를 누가 했을까? 오늘날의 세상과 꽤 비슷합니다. 오늘날 그 약간 장사꾼들이 하지 않았을까? 뭐. 아는 사람이 무섭다? 설마 그 가문?
아니요, 그건 예. 아니고요. 예, 예. 가문에서 가문 에스테르 하치 가문 측에서 고용했던 그런 같은 신분의 하인 중에 예, 한 예. 명과 네. 또 그 사람이 알고 지내던 골상학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고 지내던 어떤 사람들 부자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단독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어쨌든 하이든과 같이 생활을 했던 사람이 주도해서. 그렇죠. 하이든이 돌아가신 것을 알고 네. 네, 하이든의 머리를 가져가도 아무 일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예. 그런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저질렀던 범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가문이 가족 묘원에 매장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게 네, 알게 된 거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진짜 그래서 하이든의 성실성 때문에 네. 이 사건 자체가 알려진 네. 거네요. 성실성도 네. 있지만 인격도 좋았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일은 네네. 하이든도 핸델처럼 영국 측의 귀화 요청을 받은 일이 있는데요. 예. 영국 런던에서 하이든도 굉장한 인기를 받았거든요. 네네. 하지만 하이든은 아닙니다. 나는 우리 조국에 남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귀화를 하지 않은 분인데 네. 여러모로 괜찮았던 분인 것 같아요. 네. 존경할 만한 어른이었던 것 같고 예. 여튼 그래서 다시 골상학 이야기로 예, 예. 돌아가 보면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든의 유족 측과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하이든의 머리라고 두개골. 예. 하면서 이제 머리를 드리는데 네네. 그게 사실은 또 진짜 머리가 가짜예요? 아니었던 거죠. 다른 사람의 해골을? 그렇죠. 와, 이 사람도 악질이구만. 왜냐하면은 경제적으로도 당시에 하이든의 우리가 해골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그 골상학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의 입장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돈 때문에 그랬을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골상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비싼 값으로 팔 수 있을 만큼 하이든이라는 분이 굉장한 음악가였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 수년에 걸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여기저기를 돌다가 결국에는 네네네. 사필 귀정 돌아와요? 네,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네, 가족들에게 돌아왔지만 예. 어쨌거나 하이든은 오스트리아의 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 측에서 이런 모든 일을 주도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거의 이순신 장관님 비유해도 될까요? 갑자기 너무 골상학 MBTI 때부터 제가 한번 참았는데 너무 약간 비유 막 하시는 비유 너무했어요. 아니 근데 그만큼의 위인이다. 위인. 예, 그럼 예. 다른 위인 누구 해볼까? 우리나라의 우리도 훌륭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박연, 우륵. 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주도적으로 네네. 이 사건을 해결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결국 하이든의 진짜 해골은 빈음악협회, 빈의 음악 관련 단체에서 가지고 있다가 서로 양측이 팽팽하게 소송도 하고 합니다. 네. 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하이든은 돌아왔다. 오스트리아의 위인. 우리는 이분의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모셔야 된다. 나라에서 머리와 몸을 이렇게 함께. 제대로 함께 이렇게 매장을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 아니겠는가. 네. 저기 유튜브 흑백 사진. 네. 저기 실제 사진인가요? 실제 저 상황입니다. 두개골이 하이든의 두개골인가요?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온. 네. 그래서 모든 일이 해결된 후에 이제 저렇게 오스트리아에서 신부님께서 집전을 하는 가운데 네. 하이든을 위한 위로하는 미사가 열리고요. 네. 이날 하이든의 해골은 오스트리아 빈 시내를 이제 자동차 기록으로는 50여 대가 이제 보디가드를 하면서 네네. 하이든이 사후 145년 만에 네. 정말로 장례를 하게 됐다. 이런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이든이 잠들었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큰 행사를 열었고요. 자료 사진 보시면 나오겠지만 하이든 해골을 맨손으로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들고 그러네. 네, 이제 저기 알리는 흰 모습이 장갑이라도 있습니다. 끼시지 좀 왼손으로 진짜. 네, 그리고 돌아왔다. 제가 생각하기에 따뜻했던 오스트리아 정부 측의 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가짜 하이든 해골이라고 하이든 유족 측이 받았던 처음에 바꿔치기 했던, 예. 누군지 모르는 네. 분의 해골도 함께 안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다면 그분을 이제 와서 어디에? 그러니까 그분도 누군가의 시신에서 잘려나왔을. 사실 더 억울한 분이에요. 그쵸? 누군지 모르겠지만. 부도덕한 사건으로 그분도 슬픈 어떤 네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맞고 그래서 하이든과 함께 잠들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하이든하고 그러면 같은 지금 네. 두개골이 네. 저 안에 들어있다. 네. 이야, 이런 또 스토리가 있네요. 정말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하이든의 이 파묘 사건은. 진짜 이 영화 파묘보다 네. 더 반전인 것 같기도 네.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마치기 전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아, 네, 좋습니다. 아무리 그 형편이 어렵고 그 네. 당시에는 그런 일이 흔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창작을 하는 음악가인데 네.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다른 집안 밑에 소속됐다는 게 좀 네. 음악가에겐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어땠을까요? 있지만 하이드는 자기 상황에 적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가령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과 전혀 맞지 않는 분이었고요. 모차르트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은 항상 직장에서의 자기가 해야 됐었던 일, 잘츠부르크 대주교에 이제 소속이 돼서 일을 잠깐 했었는데 항상 마찰이 있었고 항상 그만두고 싶어 했고 나는 너무 잘났고 나는 뛰어난 음악가인데 내가 왜 여기서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해.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예, 예. 하이드는 정반대. 나는 여기서 묵묵히 내 할 일을 한다. 네. 이 뭐가 누가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그 차이죠. 성향의 차이죠. 네. 두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성실한 직장인 음악가라는 네. 표현. 이렇게 살았던 어떤 생전의 모습부터 영년 후에 이어졌던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고전주의 시대 대표하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요셉 하이든의 삶을 알아봤습니다. 정은주 선생님과 함께했고요. 꽃피는 4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